그럼 지금부터 제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도입해야 합니다.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48만 가구, 1년 안에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차 추경은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추경이 제때 통과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안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고용 유지 지원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소상공인의 긴급한 생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만큼이나 제때 쓰이도록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허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살의 참전용사들이 90의 나이가 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표 위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 성숙한 민주국가, 방역, 문화, 교육,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강한 안보와 강한 국방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보다 좋은 전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다가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은 잘한 결정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고 무분별한 대남 비방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진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을 촉구합니다. 남북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유엔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적 난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서 남북 대화와 교류 복원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어제 활동 보고회를 끝으로 4개월에 걸치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해 우리 당의 비상대응 체제로 출범한 국난극복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그릇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도 해왔습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 정책에서부터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한국판 유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사업 확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4~5개월 동안 국난극복위원회가 남긴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극복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물로 거듭나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경제 위기 신속 극복, 한국판 뉴딜 사업 조기 안착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난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대전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GVC 약화와 산업 재편 가속, 언택트 등 삶의 양식 변화가 복합적이고 응축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한국판 뉴딜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구성된 K-뉴딜 위원회를 주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3대 핵심 과제로 하는 K-뉴딜 프로그램을 담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당정 간에 한국판 뉴딜을 대표할 시그니처 사업 선정 및 추가 사업 발굴 등에 대해 밀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과 사람 투자, 국민의 삶의 변화, 민간의 적극적 동참 등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당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판 뉴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 경제적 접근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과감하고 대단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구조와 틀을 재설계하려는 한국판 뉴딜 전략의 목표와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보다 획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은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정보의 장병, 유가족들과 유엔 참전용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 묵묵히 벽돌을 쌓고 2억 마리 타국의 광산과 병원,
그리고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당당히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4.19 혁명과 공화항쟁,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민주주의의 금자탑도 세웠습니다. 시련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바꿔온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똑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엄중한 국면을 맞이했던 남북관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해결 노력과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이행 보류 등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양측 모두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 간 직통 연락망 차단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긴장 억제와 효율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 조속히 연락 채널 복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안정적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무당살포는 모든 돌발적 요인 차단에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70년이 되는 올해를 갈등과 적대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최대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북전단 무당살포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조속히 관련 입법 작업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 이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때만 가능합니다. 어렵게 쌓아온 화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합의 정신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북한 측에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중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겨우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매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대북 정책과 정의역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10여일간 국회를 떠났다 돌아오시는 야당 대표께서의 복귀 일성으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 경제 위기와 남북 문제로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 사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기보다는 또다시 정부와 여당의 발목만 바라보면서 발목 잡기만 오일하겠다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를 정상 가동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 이미 미래통합당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억지에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마무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처리를 명령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달라진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 초선 의원이 앞장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내외 위기를 맞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심사, 재확산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남북관계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하는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저는 여야 초선 의원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일을 해야 일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여야 초선 의원들의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구분 없는 초선 의원들의 긴급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야 구분 없는 초선 의원들의 긴급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일, 여야 초선 의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라선 철도 직선 고속화 사업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야 합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내륙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라선만 아직도 KTX 3시간대입니다. 전라선인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의 구간이 시속 120km로 달리는 단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고속철이 이 구간에서 20세기 철도로 전락됩니다. 버스보다 느립니다. 전라선 KTX는 20세기로 거꾸로 갑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구권에는 연간 2,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전라선 직선 고속화 사업은 호남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의 핵심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전라선의 직선 고속화 철도는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면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전라선 철도 직선 고속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라선 고속화 철도가 조기 추진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기후로 인한 심각하고 중대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로 국민 생활 번역에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월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전국 4,400여 개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심 속 허파였던 공간이 무분별한 개발 현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적극 매입하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공원으로 지정된 공유지의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전국 5천여 필지에 대한 지정 실효를 공고했습니다.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숲의 효용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여름에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 이상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2,100만 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녹지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녹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100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30%가량 감축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도시공원은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현 세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입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 확대 등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는 또 그러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는 낯선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락인 총성 없는 전쟁 앞에서 전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의 실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최대 76만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만든 경제 위기 속에서 불가역적일 거라 믿었었던 평화의 길마저 다시 이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바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3차 추경의 조기 집행은 최전선의 국민이 공로와 기다리는 보급품입니다. 민생 안정에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국회 복귀를 하며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정상대로 가동시켜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3차 추경안을 볼모로 또다시 발목 잡기와 정쟁을 만들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가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이 아니라 비상시국을 헤쳐갈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